밥상에서 가장 흔하지만 제대로 알고 먹으면 약이 되기도 하고 무심코 먹으면 탈이 날 수도 있는 채소, 바로 상추 이야기입니다. 고기쌈에 빠지지 않는 녀석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지만 상추 안에는 뼈를 채우고 잠을 부드럽게 불러주고 장을 깨끗이 쓸어주는 영양과 약성이 아주 골고루 담겨 있습니다. 다만 그냥 수돗물에 헹궈서 바로 먹었다가 배탈이 나거나 식중독까지 갈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런지, 어떻게 씻고 보관해야 안전한지, 어떤 음식과 짝을 지어야 효능이 배가 되는지를 차근차근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렵지 않게 이해하기 편하시게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추를 물만 흘려서 씻어서 바로 드시면 위험해질 수 있는 이유부터 살펴볼 텐데요. 상추 잎의 표면에는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느다란 주름과 미세한 돌기가 빽빽하게 나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대장균을 비롯한 장내 세균이 숨기 좋아하는 장소인데요. 물살을 세게 틀어도 주름 사이 깊숙한 곳까지는 잘 닿지가 않고 밭에서 딴 뒤에 20에서 25도씨 정도의 실온에 잠시 놓여 있기만 해도 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듀크대 식품안전연구팀이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씻은 상추를 실온에 30분만 두어도 대장균 수가 10배 가까이 늘었고, 반대로 4도씨 이하의 냉장에 30분간 넣었을 때는 균의 증식이 멈추거나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흐르는 물로 후다닥 씻어서 곧바로 접시에 올리는 것이 오히려 균을 살려서 몸속에 옮기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안전한 세척의 보관법은 어렵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단계를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한 장 한 장 잎을 떼서 미지근한 물에 약 5분 정도 담가 두어서 묵은 먼지와 농약의 찌꺼기를 불려주시고요. 둘째는 흐르는 물에서 살살 흔들면서 씻되 밑동에서 잎 끝의 방향으로 쓸어내려서 주름의 안쪽까지 물이 스며들게 합니다. 셋째는 깨끗한 행주나 키친타월로 물기를 톡톡 눌러서 닦고 잎을 두세 조각으로 손으로 찢습니다. 잎을 자르거나 찢는 일을 꼭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상추가 손상이 되면 락투카리움이라는 흰색의 진액이 조금씩 배어 나오는데, 이 속에 든 락투신, 락투코피크린 등이 세균을 억제하고 신경을 부드럽게 해주는 성분이라서 잎을 통째로 둘 때보다 약 1.5배 이상 항균과 진정력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밀폐 용기 바닥에 키친타월을 한 겹 깔고 그 위에 찢은 상추를 포개어 담은 뒤 뚜껑을 덮어서 냉장고 채소칸에 24도씨 영역에 넣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약 23일 동안 아삭함을 유지하면서 균 걱정 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상추를 제대로 씻어서 냉장한 뒤 먹으면 몸속에서는 그럼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열의 배치를 고르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한의서에는 상추가 심폐에 화를 내리고 기혈의 순환을 편안케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현대식으로 풀어보면 상추에 풍부한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C가 응집되면 혈관 내벽에 달라붙은 나트륨을 끌어내고 끝으로 몰리던 피를 온몸에 골고루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혈압이 높아 얼굴이 화끈거리는 분, 더위만 오면 머리가 띵한 분이 상추를 꾸준히 드시면 몸은 시원한데 배는 따뜻하다는 느낌을 자주 말씀들을 하십니다. 두 번째 효능은 골다공증 예방인데요. 상추 100g에는 비타민 K가 하루 권장량의 약 절반 가까이 들어있습니다. 이 비타민 K는 칼슘을 뼛속 단백질과 접착시키는 일종의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칼슘만 많이 먹고 비타민 K가 모자라면 칼슘이 혈관 벽에 엉겨서 돌처럼 굳어버리는 반면에 둘을 같이 섭취하면 칼슘이 뼈로 쏙쏙 들어가서 뼈에 있는 구멍을 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걱정되기 시작하는 50대 이후에는 우유 한 컵보다 상추 5잎이 더 실속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신경의 안정과 숙면인데요. 아편, 대용, 진통제로 언급될 만큼 유명한 락투카리움, 락투신 복합물은 실제로 뇌신경세포의 과흥분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진통 완화 작용을 합니다. 바쁜 날에는 낮잠조차 못 이루는 분도 저녁 식탁에서 상추 15장, 20장 정도를 겉절이로 드시고 나면 2-3시간 뒤에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오늘은 눕자마자 스르르 잤다는 경험을 하셨다는 후기들이 많습니다. 불면으로 약을 오래 복용해 오신 분이라면 처음엔 락투신에 몸이 놀라서 살짝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찰 수 있는데 3-4일 정도 꾸준히 드시면 장과 신경이 동시에 적응하면서 깊은 잠이 찾아오게 됩니다. 네 번째는 장 청소와 변비의 개선인데요. 상추 수분은 95% 이상이고 식이섬유도 아주 풍부합니다. 특히 잎의 모서리와 인맥 주위의 섬유질은 수용성과 불용성이 적절히 섞여 있어서 장 안에서 젤리처럼 부풀었다가 노폐물을 감싸서 시원하게 밀어내줍니다. 장벽에 오래 붙어있던 담즙, 가스, 변, 찌꺼기가 밀려나가고 나면 대장균 등의 유해균이 살 털을 잃고 자연히 장이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변비가 풀리면 피부의 트러블이나 혹은 여드름, 그리고 잇몸 염증도 눈에 띄게 잠잠해지는 것을 많은 분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눈의 피로와 뇌혈관의 보호인데요. 적상추 한 장에는 녹황채소 못지않게 베타카로틴, 루테인, 지아잔틴이 들어있습니다. 이 색소들은 광선에 손상되기 쉬운 망막과 황반의 세포를 코팅하면서 눈 속의 모세혈관을 탄탄히 만들어줍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느라 눈물이 마르고 앞이 흐릿해지는 60대 이후에는 상추를 자주 드셔보시면 안개 낀 듯한 시야가 깨끗해졌다는 이야기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런 동일한 색소들은 뇌 혈관벽에도 작용해서 혈전 위험을 줄여주니까 치매나 중풍 예방 식단으로도 아주 손색이 없죠. 이처럼 좋은 상추지만 함께 곁들이면 시너지가 배가 되는 짝꿍들과 피해야 할 상극도 있습니다. 잘 어울리는 첫 번째 파트너는 바로 마늘인데요. 상추가 몸을 시원하게 풀어줄 때 마늘의 알리신이 속을 따뜻하게 덮여줘서 양과 음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실제로 위나 장의 소화효소 분비가 늘어나서 상추의 비타민 K나 A, 철분이 더 잘 흡수가 되게 되고요. 두 번째 파트너는 참기름인데요. 비타민 A와 K는 기름과 만나야 체내에서 흡수가 급격히 올라가는데 참기름 속의 불포화 지방산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상추 10장에 참기름 한 작은술만 뿌려도 흡수율이 거의 2배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좋은 파트너는 바로 된장입니다. 된장 속의 프로바이오틱스, 아미노산이 상추가 끌어낸 장 속의 독소를 빠르게 분해해서 배출시키고 단백질까지 보충해주게 됩니다. 된장, 참기름, 살짝 곁들인 마늘 쌈이야말로 건강상 최고의 궁합 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상극인 음식도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은데요. 첫째는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과 바로 붙여서 드시면 상추 속의 식물성 철분이 칼슘과 결합해서 흡수율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우유를 꼭 드셔야 한다면 한 끼 정도는 시차를 두시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로 산도가 매우 강한 식초 절임 혹은 매운 김치, 탄산음료를 같이 드시면 상추가 가진 알칼리 효과가 상쇄가 돼서 속쓰림이나 장의 자극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오징어, 조개, 새우 등의 일부 해산물에는 아스코르빈산 산화효소가 들어있는데 효소가 상추의 비타민C를 분해해버리게 됩니다. 상추 비타민C의 면역 강화 효과를 기대하신다면 해산물과는 식사 시간을 나눠보시는 편이 유리하게 됩니다. 섭취 시에 이제 주의할 점도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혹시 혈액 응고를 막는 와파린을 드시는 분은 비타민 K가 많은 상추를 하루에 한 10장 정도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고 때로는 주치의와 상의해 용량을 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상추는 몸을 약간 차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속이 냉하고 설사를 달고 사는 분은 날 것으로 한 움큼씩 드시는 것보단 잎을 살짝 데쳐서 따뜻한 상추 나물로 드시면 탈 없이 드셔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장 투석을 받거나 칼륨 수치가 높은 분은 하루 장수를 약 절반가량 정도만 드셔보시는 게 좋은데요. 끝으로 상추가 좋다고 해서 그럼 집안의 온도를 잊고 상추만 챙기면 안 되겠죠. 끼니마다 기름진 고기, 탄수화물 양을 조금만 줄이고 그 여백을 상추와 다른 생채소로 채워 넣는 것이 건강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배운 것을 한 끼 식탁에 한번 바로 옮겨볼까요? 아침에는 전날 밤 씻어둔 상추 5장에서 7장 정도를 꺼내서 찬물 한번 헹군 다음에 겉절이 양념을 살짝 조물조물 묻혀서 드세요. 양념은 다진 마늘 반 작은술, 참기름 한 작은술, 깨소금 약간, 천일염 아주 살짝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점심에는 나물 대신 상추를 가로 세로 1cm 정도 길이로 송송 썰은 다음 따끈한 현미 콩밥 위에 한 줌 얹고 된장국 국물을 두어 숟가락 휘둘러서 비빔밥처럼 드시면 씹는 재미도 아주 좋습니다. 저녁에는 고기 반찬이 생기면 상추 15장 정도를 미리 접시에 펴고 마늘, 무추부침, 된장을 곁들여서 쌈으로 드십시오. 잠들기 두어 시간 전이면 락투카리움이 서서히 작동해서 오늘은 약을 안 먹어도 눈이 감기네 하고 깨닫게 되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상추 5장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시던 분이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혈압약, 위장약, 수면제에 둘러싸여 지내던 분들도 소화가 좋아지니 반컵 정도가 줄었고 밤마다 아팠던 다리가 덜 당긴다. 아침 공복 혈당이 100 아래로 내려갔다는 얘기를 들려주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몸이 맑아지면 마음 걱정도 덩달아서 줄어듭니다. 고기가 없는 밥상이 허전하시다면 고기 양을 절반만 줄이고 남은 빈자리를 상추나 부추, 양배추 샐러드로 한번 채워보세요. 변비나 불면, 골다공증, 그리고 혈관 건강이란 4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길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름이 되면 시장 좌판마다 흐드러지게 쌓인 복숭아를 보시면서 또 한 해가 돌아왔구나 하고 절로 미소가 지으시죠? 근데 그 싱그러운 향과 달큰한 단맛만 즐기기에는 복숭아가 아까울 만큼 이 작은 과일은 우리 몸속 구석구석을 살리는 자연의 보약이에요. 옛 선조들이 중복 말복이면 몸보신 삼계탕 대신에 복숭아를 껍질째 한 소쿠리씩 나눠 먹으면서 기력을 채웠다고 하죠. 또 달밤에 복숭아를 베어 물면 얼굴빛이 고와지고 복숭아 잎으로 목욕을 하면 피부가 맑아진다더니 현대 연구를 보아도 그 옛말
말이 허투루 전해진 이야기가 아닌 듯해요. 오늘은 이 복숭아가 우리 몸에 해주는 일, 드실 때 꼭 챙겨야 할 주의점, 함께 드시면 탈이 나는 음식, 그리고 효능을 2배, 3배로 끌어올리는 궁합과 먹는 법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어렵다 싶으시면은 그냥 복숭아 이렇게 해주면 좋다 정도만 그냥 기억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복숭아 첫 번째 덕은 더위 먹은 몸의 기운을 곧장 북돋워준다는 점이에요. 과육 속 수분이 전체의 약 88에서 90% 정도쯤 되지만 그 물이 그냥 수돗물 아니고 포도당이나 과당, 구연산, 주석산 같은 천연 전해질을 고루 품은 이 살아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무더위에 땀으로 빠져나간 미네랄을 촘촘히 메워주기도 하고 각종 유기산이 지친 근육 속 젖산을 씻어내 피로를 확 풀어주기도 하죠. 복숭아 한 개를 천천히 씹어 삼키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면서 목구멍까지 생기가 찼구나 하는 느낌도 받으신 분도 많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혈관을 매끈하게 닦아주는 거예요. 복숭아 껍질과 과육에 든 페놀 화합물, 특히 클로로겐산, 네오클로로겐산, 그리고 수용성 식이섬유 팩틴이 혈중 LDL 콜레스테롤을 잡아 끌어서 대변으로 함께 내보내기도 하죠. 칼륨도 꽤 많아서 짠 음식을 통해 들어온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시켜서 혈압을 부드럽게 낮춰주기도 해요. 실제로 65세 이상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소규모 실험에서 하루 복숭아 1개씩 4주 동안 먹인 결과 평균 수축기 혈압이 약 5 정도 가까이 내려간 사례도 보고된 바가 있어요. 세 번째는 항암이나 항노화 힘이에요. 색을 나타내는 베타카로틴, 루테인, 라이코펜 같은 이 카로티노이드와 각종 플라보노이드가 활성산소를 소광로처럼 청소해줘서 세포 유전자가 삭는 것을 늦춰줘요.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연구진이 복숭아 추출물을 유방암 세포에 처리했더니 정상 세포는 그대로인 채 이 암세포 증식이 뚝 끊겼다는 결과도 유명하죠. 폐나 간이나 대장, 피부 세포에서도 유사한 보호 효과가 확인되고 있어요. 네 번째는 피부 미용이죠. 복숭아 추출물이 멜라닌 생성 효소 티로시나아세를 억제해서 기미나 주근깨를 옅게 하고 과육 수분이 진피층까지 스며들어서 여름처럼 갈라진 피부에 촉촉함을 채워주죠. 타닌이나 마그네슘이 피부 탄력을 높여서 이 모공을 오므려주니 얼굴이 한 톤 밝아졌다는 말을 듣기도 쉽죠. 무엇보다 복숭아를 껍질째 드시면 과육보다 5배 가까이 많은 섬유질이 장을 청소해 피부 트러블 원인을 함께 없애주기도 해요. 다섯 번째, 장 건강과 변비 개선이죠. 복숭아 섬유질은 불용성과 수용성이 반반이라 대변 부피를 늘려주고 장성 유익균에게 먹이를 공급해 배변 리듬을 고르게 맞춰주죠. 위염이나 위궤양, 신장결석, 방광결석 예방에도 식이섬유가 큰 몫을 한다는 점도 잘 아시죠. 여섯 번째는 여성질환과 뼈 건강. 복숭아는 따뜻한 기운이라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뻐근한 여성에게 아주 잘 맞아요. 복숭아씨 한약에서 도인은 예로부터 월경불순 생리통에 쓰였고 과육 속 칼슘, 인, 마그네슘, 베타카로틴은 폐경 이후 급격히 줄어드는 골밀도를 붙드는 데 도움이 돼요. 일곱 번째, 신경안정과 숙면. 복숭아에는 마그네슘, 구연산,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해서 과도한 교감신경 흥분을 눌러주고 아미그달린, C보다는 과육에 더 많아요. 이 아미그달린이 심리적인 긴장을 또 완화해주기도 하죠.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 작은 복숭아 한 개를 드셔보세요. 속이 거북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이 차분해져서 열대야 불면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여덟 번째, 금연, 숙취, 해독. 앞서 말씀드린 알카리성 유기산들과 아스파라긴산이 간 해독 효소를 자극해 니코틴과 알코올 대사산물을 빠르게 배출시켜요. 흡연자에게 복숭아를 꾸준히 먹였더니 소변 니코틴 배출량이 70% 이상 늘었다는 국내 연구 결과 흡연 배우자님께 살짝 전해보세요. 잔소리보다 효과가 더 좋을지도 몰라요. 이렇듯 이로운 복숭아지만 드실 때 몇 가지 주의도 필요하겠죠. 첫 번째는 알러지. 복숭아 껍질에 솜털과 과육 단백질이 항원으로 작용해서 입술이 부어오르고 가려움증, 두드러기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없던 분이 중년에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니 새로 사신 복숭아를 드실 때는 한두 조각만 먼저 맛을 보고 몸 반응을 살피시는 게 좋죠. 둘째는 과도한 섭취로 인한 복통이나 설사. 섬유질이 많아서 한 번에 3-4개씩 드시면 장이 놀라서 배가 아플 수가 있어요. 성인 기준으로 하루 1개, 대형은 약 반 개 정도면 충분하고요. 셋째는 씨앗 독성. 복숭아 씨에는 아미그달린이 다량 들어있어서 많이 삼키면 씨앗나물 중독 위험도 있죠. 껍질은 가능하면 드셔도 씨앗은 꼭 버리세요. 네 번째는 이 당뇨 환자의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복숭아 자체 GI는 약 30에서 50으로 낮은 편이지만 잘 익어 물렁물렁하면 흡수 속도가 빨라져요. 단단한 천도복숭아를 껍질째 한 3분의 1에서 반 정도만 식후 간식으로 드시면 무리가 적어요. 함께 먹으면 탈이 나는 음식도 한번 알아두셔야겠죠. 기름기가 많은 장어나 삼겹살, 버터류와 같은 고지방 식품을 복숭아와 곧바로 섞어 드시면 복숭아에 든 유기산이 지방을 잘게 부수지 못하고 소화기관을 자극해서 복통이나 설사를 부를 수 있어요. 또 인삼이나 홍삼처럼 열이 강한 보양식 바로 뒤에 복숭아를 많이 섭취하면 상반된 기운이 충돌해서 속이 메스꺼울 수가 있죠. 반대로 복숭아와 찰떡궁합인 음식들도 있죠. 시원한 블루베리나 자색 포도 같은 베리류는 복숭아와 색이 달라서 항산화 스펙트럼을 더 넓혀주고 요구르트나 그릭 요거트 속 유산균은 복숭아 팩틴을 먹이 삼아 장내에서 더 잘 자라게 해줘요. 아침에 오트밀 혹은 현미밥 조금과 복숭아 블루베리 요거트를 한 그릇에 담아 드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포만감
포만감도 오래가니 추천드려요. 견과류를 한 두어 알 곁들이면 비타민 A나 E 흡수가 훨씬 좋아져 눈 피부 보호에 시너지 효과를 나죠. 복숭아 맛과 효과를 살리는 먹는 방법도 챙겨볼까요? 딱복, 단단한 복숭아를 좋아하시면 실온에서 23일 정도 숙성시켰다가 껍질째 얇게 썰어 드시고, 물복, 말랑한 복숭아는 구입 이후 이틀 안에 드시는 게 향과 단맛이 최고예요.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살살 문질러 솜털을 씻어내고, 껍질째 드실 분을 마지막에 속은 한 꼬집 푼 물이나 식초물에 30초 담갔다가 빼면은 농약 걱정을 덜 수 있겠죠. 냉장 보관은 약 15도 정도가 적당하지만 너무 차게 두면 단맛이 또 죽을 수가 있겠죠. 드시기 1시간 전에 실온에 꺼내 두시고, 반대로 실온에 두고 자주 드실 땐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종이봉투에 하나 알씩 떨어뜨려 담아두면 3일 정도 상태가 유지가 될 수가 있죠. 조금 색다르게 즐기시려면 복숭아 구이를 한번 권장해드려요. 껍질째 반으로 갈라 씨만 빼고 달군 프라이팬에 버터 한 점 대신 올리브유 몇 방울 두른 뒤 중약불에서 겉면에 살짝 갈색줄이 생길 정도만 앞뒤를 구워요. 당분이 농축돼 한층 달콤해지고 엽산이나 폴리페놀 함량도 생것보다 약 1.5배 이상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어요. 잔술 즐기신 다음 날 아침 구운 복숭아 위에 플레인 요거트를 한 숟갈 얹으면 숙취 해독과 위보호를 동시에 할 수 있으니 참고 한번 해주세요. 날씨가 너무 더우면 얇게 썬 복숭아를 얼음틀에 넣고 생수나 자스민차를 부어 얼음으로 만들어 두셨다가 물 대신 우려 두셔도 좋아요. 복숭아 고르는 법은 어렵지 않아요. 전체가 고르게 연분홍빛을 띠고 손바닥으로 살짝 눌렀을 때 탄성이 느껴지면서도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속까지 잘 익은 복숭아예요. 껍질에 자연스러운 노란 반점이 든 것은 햇볕을 오래 받아 당도가 높다는 표시니 너무 매끈한 것만 고집하지 않으셔도 돼요. 종이에 하나씩 싸두었다가 선물하실 때는 꼭 껍질은 깨끗이 씻어 가능하면 같이 드세요 하고 말씀해 주셔도 돼요. 하루 섭취 권장량을 정리해 드릴게요. 60대 이상이라면 혈당이나 위장을 고려해 소형 복숭아 기준 하루 1개면 충분하고, 평소 과일을 잘 안 드셨다면 처음 일주일은 반 개 정도로 시작해 장과 피부 반응을 살피시고, 속이 편안하면 1개로 늘리세요. 콩팥 기능이 떨어져 칼륨을 제한받는 분, 과일 알러지가 있는 분, 수술이나 치과 시술을 앞두고 이 혈액 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에 양을 한번 조절하시기를 권장해드려요. 이렇게만 챙기시면 복숭아는 여름 한철 잠깐 반짝이는 과일이 아니라 당신의 혈관과 장, 피부와 뼈, 그리고 마음까지 보듬어주는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될 거예요. 시장에 가셔서 향긋한 복숭아 한 상자 들고 오신 뒤 솜씨 따라 생것, 구이, 샐러드, 주스 등으로 골고루 즐겨보세요. 달콤함 뒤에 숨어있던 자연의 은혜가 어느새 당신의 하루를 더 가볍고 상쾌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물컹하고 보랏빛이라 손이 잘 안 간다는 이유로 밥상에서 자주 밀려났지만, 알고 보면 혈관이나 눈이나 뇌, 장, 피부까지 두루 챙겨주는 보석 같은 채소인 가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제철만 되면 일본에서만 한 해 6만 kg을 사갈 정도로 인기인데, 정작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약 100g도 안 된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 노릇이죠. 가지가 몸속에서 해내는 놀라운 일들이랑 건강하게 드시는 법 함께 곁들이면 힘을 2배로 키워주는 식재료, 주의해야 할 부작용, 그리고 맛, 영양을 살려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이 보관 요령까지 한번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보세요. 먼저 한번 효능부터 살펴볼까요? 가지가 자주색 옷을 입은 까닭은 이 안토시아닌이라는 천연 색소 덕분이에요. 양파나 포도에도 들어있지만 가지 껍질에는 특히 이 나수닌이라는 안토시아닌이 가득해요. 나수닌은 혈관벽에 달라붙은 산화 콜레스테롤을 녹여내고 과도한 철분이 세포를 녹쓰는 것을 막아서 혈관노화와 염증을 동시에 잡아주는 성분이에요. 고기를 자주 드시는 분이나 중성지방이 높다는 검진 결과를 받으신 분께 가지가 권장되는 이유죠. 실제 국내 대학 연구에서 8주 동안 매일 가지 약 150g을 섭취하게 했더니 나쁜 콜레스테롤이 평균 약 18%, 중성지방이 약 18% 감소했고, 혈압도 수축기 이완기 모두 약 5 정도 내려갔다고 해요. 두 번째 장점은 강력한 항산화 항암 작용이에요. 가지 껍질뿐 아니라 속살에서도 클로로겐산이라는 폴리페놀이 풍부하죠. 이 성분은 자유라디칼이라는 이 노화 촉진 물질을 제거하고 발암 물질이 세포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것을 막아줘요. 일본 농림성식품연구소가 가지 시금치 브로콜리의 발암 물질 억제력을 비교했더니 가지가 80% 이상 억제율로 1위를 차지했대요. 위암, 대장암 유방암과 같은 이 소화기관과 호르몬 영향을 받는 암 모두에서 보호 효과가 확인됐대요. 세 번째는 눈 보호예요. 안토시아닌은 망막에 있는 로놉신이라는 단백질이 재생될 때 꼭 필요한 조효소 같은 구실을 해요. 로놉신은 빛 자극을 전기신호로 바꾸는 스위치인데, 나이가 들면 재생 속도가 떨어져서 밝은 데 나왔다가 한참 동안 눈이 부시죠. 가지를 꾸준히 드시면 로놉신 합성이 빨라져 야맹증과 황반변성 위험이 낮아지죠. 더불어 속살에 든 베타카로틴도 시력 보존에 힘을 보탤 수가 있겠죠. 네 번째는 장과 간을 동시에 살리는 해독작용이에요. 가지 100g에는 약 3g, 고구마보다 또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변비를 풀어줄 수가 있죠. 특히 스펀지 같은 조직이 용해성, 불용성 섬유를 골고루 품고 있어서 배변은 부드럽게 하고 독소 배출은 시원하게 도와요. 공복에 가지찜과 미지근한 물 한 컵을 곁들이면 묽은 변이 잘 흘러나온다는 후기도 많아요. 또 클로로겐산이 지방을 녹이고 담제 푸름을 촉진해서
해서 지방간이나 담즙 정체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는 염증이나 통증 완화죠. 가지 꼭지와 꽃받침에는 이 스코폴레틴이랑 스코파론이라는 특이 성분이 들어있어서 구내염이나 치주염, 인후통 같은 점막 염증을 진정시키고 신경성 두통, 근육 경련을 완화해요. 민간에서는 잘 말린 꼭지를 달여서 그 물로 각을 해서 입냄새와 잇몸 붓기를 다스리는데 현대 연구에서도 항균이나 항염 효과가 입증이 됐죠. 여섯 번째는 체중이나 혈당 관리죠. 가지 속 식이섬유 폴리페놀은 탄수화물 소화를 지연시켜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이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막아줘요. 같은 이유로 인슐린 민감도가 높아져서 복부지방 축적도 줄어들죠. 클로로겐산은 간에서 당을 새로 만드는 과정을 억제하고 베타카로틴은 지방 연소를 도와서 다이어트나 지방간 내장 지방 문제를 해결해서 시너지를 내요. 일곱 번째는 뇌 건강이에요. 나순인과 마그네슘, 비타민 B6 그리고 엽산은 뇌 세포막을 유연하게 하고 신경 전달 물질 합성을 돕고 치매를 부르는 이 베타 아밀로이드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억제하죠. 65세 이상 노인 약 120명을 대상으로 한 시험도 있는데 여기서는 가지에 들기름을 함께 드신 분은 12주 정도 뒤에는 단기 기억이나 언어 기억 검사에서 대조군보다 약 25% 높은 점수를 기록했대요. 여덟 번째는 피부나 모발 건강이죠. 가지 껍질에는 안토시아닌과 루페올은 여드름의 균을 증식을 억제하고 피지 분비를 조절할 수가 있죠.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나 E는 이 진피층의 콜라겐을 보호해서 잔주름을 늦추고 두피 혈류를 개선해서 탈모 예방에도 보탬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가지 어떻게 드셔야 효과를 100% 살릴까요? 핵심은 찐다, 들기름을 곁들인다, 삶은 물은 버리지 않는다. 이 세 가지예요. 상명대학교 연구팀이 가지 약 100g을 물에 삶고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찜기에 쪘을 때 이 항산화 성분 변화를 비교했어요. 생가지는 클로로겐산 약 271mg이었는데 물에 삶자 25mg로 뚝 떨어졌어요. 전자레인지는 6분 후에 225mg, 14분 후에 120mg까지 감소했는데 반면 찜기에 12분 쪘더니 약 375mg로 오히려 늘었어요. 수용성 안토시아닌이 수분만큼 빠져나오지 않고 세포벽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추출률이 높아진 덕분이죠. 그러니 가지는 손질해서 찜기에 6분에서 12분이 표준 조리법이에요. 꼭지를 버리지 않는 것도 팁이에요. 가지 요리를 할 때 덜어낸 꼭지를 깨끗이 씻어서 햇볕이나 건조기에 말려두었다가 한 주먹 정도를 물 500ml에 넣고 약 15분 정도 달여서 보랏빛이 되는 연한 차로 만들면 천연 구강 세정대가 돼요. 식혔다가 약간의 소금을 타서 각을 하면 잇몸이나 입안 염증이 가라앉고 입냄새가 또 줄어들죠. 차는 냉장 보관해서 하루 안에 드시는 게 좋고요. 가지에 들기름을 더하면 영양 흡수가 2배로 또 좋아져요.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E 같은 지용성 성분이 들기름 지방과 섞여서 흡수율이 높아지고 들기름 오메가3가 가지의 항산화력을 강화해서 혈관 보호 효과가 배가 되죠. 방법은 간단해요. 찐 가지를 살짝 식힌 뒤에 들기름 한 숟갈, 간장, 식초를 다진 마늘, 깨소금을 약간 섞어서 무치면 돼요. 혹은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완성한 뒤에 불을 끄고 잘게 썬 찐 가지와 들기름 한 숟갈을 넣어서 약 1, 2분 정도 뜸들여도 풍미가 훨씬 부드러워지죠. 가지를 더 맛있고 건강하게 만드는 궁합 좋은 음식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브로콜리랑 시금치, 케일 같은 녹황색 채소예요. 루테인이나 지아잔틴, 비타민 K가 풍부해서 안토시아닌과 함께 눈 혈관을 이중 보호하죠. 두 번째는 들깨우드, 아몬드 같은 견과류, 불포화 지방이 베타카로틴 흡수를 돕고 단백질이 추가돼서 이 포만감이 오래 갈 수가 있죠. 세 번째는 토마토, 레몬, 파프리카처럼 비타민 C가 많은 재료예요. 비타민 C가 안토시아닌의 산화를 늦춰서 색과 향, 항산화 효과가 오래 갈 수가 있어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죠. 지나치게 짜거나 달고 설탕, 소금, 이 MSG가 많은 가공 양념이나 튀김, 삼겹살처럼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가지의 혈관 청소를 떨어뜨리고 지방 흡수를 오히려 늘려요. 섭취할 때 주의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가지는 찬성질이에요. 손발이 늘 차고 설사나 복통이 잦으신 분들은 하루 약 150g 이내에 찬물 대신 따뜻한 차와 함께 드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생가지를 주스로 갈아 드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절대 피해야 돼요. 배 아프게 하는 이 솔라닌이 생가지는 개당 약 10mg 이상 들어있어서 위경련이나 현기증을 부를 수가 있어요. 열을 충분히 가하면 대부분 분해되니까 익혀 드시는 것이 안전하겠죠. 세 번째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 중이시거나 히스타민 과민증이나 아토피가 심한 분은 가지 속 히스타민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서 소량으로 반응을 확인한 뒤 섭취량을 늘리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만성 신부전으로 칼륨을 제한해 드시고 계신 분은 가지의 칼륨이 혈중 농도를 높일 수가 있어서 50에서 70g 이하로 줄이거나 의료진과 상의해서 드시는 게 좋겠죠. 보관은 싱싱할수록 맛있다 원칙을 지키면 어렵지 않아요. 가지는 수분이 94% 정도 돼서 금세 숨이 죽고 껍질이 쭈글쭈글해지죠. 장을 보신 날 바로 조리하시기 가장 좋고, 남길 때는 키친타올로 물기를 닦아서 신문지나 종이봉투에 싸서 냉장고 야채칸에 눕혀둬요. 껍질이 까맣게 변하거나 씨가 갈색으로 비칠 만큼 오래 두면 안토시아닌과 비타민 C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어요. 데쳐서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하면 3개월까지도 거뜬한데 해동 없이 그대로 찜통에 2, 3분만 다시 쪄내면 처음과 큰 차이 없이 촉촉하게 드실 수가 있겠죠. 가지는 안토시아닌이나 클로로겐산이
아미노산이나 베타카로틴, 식이섬유 같은 귀한 성분을 한 몸에 담아서 혈관 청소, 혈압, 혈당 안정, 눈보, 장해독, 항암, 피부, 관절 염증 많죠. 다이어트에 부성 개선까지 이런 걸 책임지는 이 만능 보랏빛 약초예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껍질째 쪄서 들기름이랑 비타민 C 풍부한 채소랑 함께 드시고 꼭지는 버리지 말고 말려서 각을 차려 한번 활용해 보세요. 단 3가지는 금물이고 몸이 차신 분은 신장질환, 항히스타민 복용자는 섭취량을 조절해야 되고 보랏빛이 선명한 단단한 가지를 사서 바로 조리하거나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 남은 건 데쳐서 냉동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해도 가지의 맛과 영양 성분이 오래가요. 이제는 가지가 물컹해져서 싫다는 기억을 잠시 접어두시고 반찬으로 찐 가지 들기름 무침 한 접시부터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혈관이 맑아지고 눈이 덜 피로해지면서 아침마다 화장실에 가서 시원해지는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부추가 건강에 좋다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데 좋은지, 식탁에서 다른 재료와 또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혹시 약을 드시는데 부추가 영향을 주지 않을지 걱정이 또 앞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부추의 대표 효능부터 같이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폭발하는 음식과 꺼려야 할 궁합, 섭취할 때 주의사항, 신선도를 오래 유지시켜주는 보관 비법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시장에서 부추를 사오셔도 당황하지 않으실 거예요. 먼저 부추는 예로부터 간의 채소로 불리며 이 인삼 부럽지 않은 보양 채소로 인정받아왔어요. 부추 특유의 그 알싸한 향은 황화아릴이라는 유황 화합물에서 나오는데 이 성분이 간에서 해독 효소를 자극하고 피 속에서 찌꺼기를 녹이고 위와 장의 운동을 살려 음식물이 더부룩하게 머무는 시간을 줄여줘요. 더불어 이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비타민 A로 바뀌면서 면역 세포를 튼튼하게 해주고 눈의 망막도 보호할 수 있죠. 비타민 C와 E도 고르게 들어있어서 활성산소를 잡아주니 노화 속도도 느려지고 손발 저림이나 수족냉증처럼 혈액순환 때문에 막혀 나타나는 증상도 서서히 좋아질 수가 있겠죠. 칼륨 함량은 시금치보다는 높아서 몸속 나트륨을 잡아 빼니 혈압 조절에 또 도움을 주고 이 식이섬유가 장을 부드럽게 쓸어내려서 변비 예방에도 안성맞춤이겠죠. 여기에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를 만나면 얻는 이득이 또 배가 돼요. 두부 속 이소플라본은 뼈에서 빠져나가려는 칼슘을 붙잡아서 골다공증도 예방시키고 콩 단백질과 부추의 황화아릴이 손을 잡으면 근육 합성을 도우면서도 혈관 안쪽에 들러붙은 LDL 콜레스테롤을 부드럽게 또 씻어 내려주죠. 게다가 이 두부의 많은 엽산은 혈관 파괴물질 이 호모시스테인을 다시 메티오닌으로 바꿔 독성을 또 없애주는 효과도 있고 고혈압이나 뇌졸중, 치매까지 한꺼번에 예방하는 든든한 후원군이 되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두부는 몸이 차가운 성질이라 속이 냉한 분이 많이 드시면 설사를 부를 수가 있는데 부추가 따뜻한 기운으로 찬 성질을 눌러주니 이 배탈 걱정은 또 덜어주겠죠. 실제로 부추를 잘게 썰어서 물기를 뺀 두부, 달걀 그리고 부침가루와 섞어서 7cm 정도로 납작하게 지져내면 부추 두부전이 완성이 되는데 기름은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쓰면 오메가3까지 챙겨 또 금상첨화가 되겠죠. 사과와의 만남도 빼놓을 수가 없죠. 사과는 비타민C나 폴리페놀, 수용성 섬유, 펙틴 덩어리인데 부추의 비타민 A랑 E와 함께 같이 들어가면 항산화 능력과 장 해독 속도가 또 눈에 띄게 올라가요. 특히 섬유질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서 당뇨 관리에도 좋고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대장암 예방 효과도 커지겠죠. 방법은 간단해요. 부추 약 30g과 껍질째 씻어 씨만 뺀 사과 약 3분의 2조각, 물 150ml, 올리브유 한 큰술을 믹서기에 넣고 곱게 갈아서 이제 부추 사과 주스를 만드세요. 새벽 공복에 한 잔 드시면 속이 또 편안해지고 아침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줄어서 체중 조절까지 덤으로 얻으실 거예요. 돼지고기와도 또 찰떡궁합인데 부추의 알리신은 돼지고기 안에 비타민 B1, 티아민 성분의 흡수를 4배에서 5배나 끌어올려서 피로를 훨씬 더 빨리 풀어줘요. 돼지고기가 원래 차가운 성질이라서 속이 냉한 분한테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부추가 따뜻한 기운으로 균형을 잡아주니 소화가 잘 되고 이 더부룩함도 적어요. 드실 때는 기름기를 뺀 앞다리살이나 안심으로 수육을 삶아 부추, 양파, 식초, 참기름으로 만든 상큼한 부추 겉절이를 한번 곁들여 보세요. 고기의 잡내는 사라지고 이 씹을수록 달큰한 향이 올라와서 젓가락을 부르는 반찬이 돼요. 브로콜리와 부추를 또 한 그릇에 담으면 눈과 혈관을 동시에 지켜낼 수 있어요.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이 설포라판 성분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비타민 C나 E, 베타카로틴도 부추 못지않게 많은데 이 두 재료를 같이 데쳐서 간장이나 식초, 참기름 소스에 살살 묻혀놓으면 삼색 채소가 어우러진 건강 무침이 되죠. 비타민 A랑 C랑 E가 한꺼번에 들어갈 때 서로의 산화를 막아 흡수가 배가 되니 망막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확실히 또 눌러줄 수가 있고 황반병선이나 안구건조, 야맹증 즉 위험을 낮추는데도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물론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부추는 따뜻한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아 얼굴이 자주 붉고 입안이 잘 헐거나 불면증이 심하신 분들은 과량으로 드시면 오히려 두통이나 어깨 결림, 가슴 답답한 증상도 생길 수가 있어요. 하루 섭취 적정
적정량은 이 생부추 기준 70에서 80g, 데친 부추는 약 100g 안팎이면 충분하고, 또 칼륨이 많아서 만성 신장 질환으로 추석 중이거나 고칼륨 혈중 위험이 있는 분은 갑자기 하루 큰 한 단씩 드시기보다는 두세 줄기 정도로 조금씩 양을 늘리면서 우리 혈중 칼륨 수치를 체크하셔야 돼요. 혈압약, 특히 칼슘 기량제나 ACE 억제제를 드시는 분은 일시적으로 저혈압이 올 수가 있으니 공복과식은 피하시고 꼭 식사와 함께 나눠 드시는 게 좋겠죠. 부추와 소고기는 가능한 따로 드시는 편이 또 안전해요. 두 재료 모두 따뜻한 속성을 가져서 함께 드시면 열 에너지가 또 과하게 몰려서 사람마다 속이 쓰리거나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고 소고기의 흡수율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또 부추 특유의 황화릴 향이 강해서 어패류의 신선한 풍미와 부딪히면 약간 씁쓸한 맛이 돌 수 있으니 회나 생굴, 새우젓처럼 날것 해산물과 곁들일 때는 양을 조금만 사용하거나 대신에 실파나 미나리를 써서 향을 부드럽게 잡아주면 좋겠죠. 효능을 제대로 보려면 보관도 굉장히 중요하죠. 부추는 잎이 얇아서 수분이 날아가면 금세 풀이 눅눅해져요. 또 영양도 내려가요. 장을 보고 오신 날 즉시 밑동의 흙만 살짝 잘라내서 차가운 물에 20초 정도 흔들어 씻은 다음 밑동 약 1cm가량만 물기가 남도록 키친타월로 톡톡 찍어줘요. 그 뒤에 젖지 않은 새 키친타월 한 장을 펼쳐서 부추를 가지런히 올리고 끝에서부로 돌돌 말아주세요. 마지막에 밑동 쪽이 아래로 가도록 세워서 지퍼백에 넣고 냉장고 문 안쪽이 아니라 야채 칸 안쪽 깊숙이 세워두시면 일주일 정도 지나도 시들시들해지지 않고 연초록 빛을 유지해요. 만약 오래 두고 드셔야 되면 깨끗이 씻어 약 4cm 정도 길이로 썰어서 물기를 제거한 뒤 살짝 데쳐서 한 끼 분량으로 지퍼백에 나눠서 냉동하면 3주까지는 비타민 손실이 적다고 해요. 해동은 냉장고 안에서 천천히 하시고 또는 바로 볶음팬에 넣어 가열하시면 색도 맛도 크게 변하지가 않죠. 나이가 들면서 약을 이것저것 또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 당뇨약 중에 설포닐 우레아 계열이나 인슐린을 쓰시는 경우 부추 자체가 혈당 상승을 늦춰주기 때문에 같은 용량의 약을 그대로 쓰면 빈혈, 떨림, 저혈당 이런 증상이 또 올 수가 있어요. 또한 와파림류의 항응고제를 드신다면 비타민 K 함량이 높은 부추를 한꺼번에 여러 장씩 부추전에 넣어서 매일 반복적으로 드실 경우에는 그 수치가 변할 수 있으니 주 2, 3회나 한 장씩 나눠 드시고 담당 의사와도 미리 상의하시면 또 안전하게 드실 수가 있겠죠. 이제 간단하면서도 효과 확실한 일주일 부추 건강 캘린더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월요일 아침은 부추 사과주스 반컵에, 점심은 현미밥 반 공기에 부추 된장국, 저녁은 부추 두부전 2장, 화요일은 점심을 건너뛰고 대신 부추 브로콜리 무침을 넉넉히 만들어서 고구마찜 반 개와 함께 드시면 또 포만감이 오래 가겠죠. 수요일 저녁에는 돼지고기 수육에 부추 양파 겉절이를 곁들이고, 목요일 아침에는 부추 바나나 요거트를 넣은 스무디로 부담 없이 한번 시작해 보시고, 금요일 점심은 보리밥 위에 부추나물을 듬뿍 얹은 비빔밥, 토요일에는 된장이랑 청양고추 살짝 넣어 끓인 부추 해장국으로 속을 달래고, 일요일 저녁은 데친 부추와 삶은 달걀을 곁들인 오리 훈제 샐러드로 한 주를 정리해 보시면 부추의 다양한 얼굴을 지루하지 않게 즐기실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새벽에 부추전을 부쳐서 바삭바삭하게 유지하는 작은 요령 하나 알려드릴게요. 반죽에 찬 소주 한 큰술을 한번 넣어보세요.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전 부침 속 수분을 조금 빼주기에 훨씬 바삭하고 오래 두어도 눅눅해지지 않아요. 또 남은 전은 한 장씩 유산지로 분리해서 얇게 쌓아 냉동했다가 전자레인지가 아니라 중약불 후라이팬에 다시 구우면 첫날 그 맛 그대로 살아나죠. 부추는 값도 싸고 손질도 쉽고 냉장고에만 잘 세워두면 일주일 내내 싱싱해요. 혈관이나 간이나 그리고 눈, 장, 뼈를 고루 돌보는 천연 영양제라고 생각하시고 매일 식탁에서 한번 챙겨 드시길 권해요. 혈압계, 혈당계, 소변검사표 숫자가 달라질 때 부추 한 단의 힘을 몸소 한번 느끼게 될 거예요.